청사포 등대가 기울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를 철거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관할 지자체는 원인 파악과 함께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2일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112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신속한 대면 진료를 위한 재택 치료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와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입니다. 서은숙 전 부산 진구청장과 윤준호 전 의원, 신상혜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해변 열차와 스카이 캡슐, 그리고 다리돌 전망대, 아름다운 도시항구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청사포인데요. 이 청사포에는 2개의 등대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등대가 방파제 균열로 기울어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청사포항입니다. 2개의 등대를 배경으로 청사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 뒤로 아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청사포항 등대가 피사의 사탑처럼 바다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방파제 균열로 땅이 솟아오르면서 등대가 기운 겁니다. 등대 주변의 안전난간은 활처럼 휘고 뚝 끊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등대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어선들이 정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무너질 듯한 등대 사이길이 이 어선의 유일한 이동 통로입니다. 위험한 상황 맞습니다. 폐기물도 많이 바닥에 막 잔재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출입항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출입항이 빈번한 지역이니까 노프가 걸리면은 배에 프로펠러 걸리면은 엔진에 손상 올 수도 있고. 청사포항은 지방어항으로 도시 어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어촌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방파제 80m 연장과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앞두고 주변 테트라포트를 철거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테트라포트를 철거한 건 벌써 한 달여 전. 굳은 날씨로 공사가 미뤄지면서 어민들은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어민들은 공사가 중단된 사이 어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낚시객들을 실은 낚싯배들이 이 사이를 드나들었습니다. 차 중에도 우리가 출항할 때 좀 피하면서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새벽에 오니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항할 때 아마 좀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나. 그래 좀 우려가 됩니다. 해운대구는 테트라포트를 제거한 후 날씨 영향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이 벌어진 일이라며 이미 등대 철거가 예정됐던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초공사와 함께 방파제 축조와 등대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날씨 상황에 따라 빠른 시간 내 크레인을 투입해 등대 철거 후 안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대구 인기 관광지로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에 최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청사포. 이미 등대 철거가 계획되어 있었다지만 예상치 못한 기울어진 등대의 아찔한 모습에 관광객과 어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금지된 지역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는가 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가철 대표적인 여행지 불법 행위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르는 이른바 알박기도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남한강 인근. 넓게 펼쳐진 벌판에 음식물과 쓰레기가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심지어 캠핑 때 사용한 텐트와 돗자리, 쓰던 물건 모두를 따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한 업체가 캠핑장으로 운영하던 곳입니다. 야영장은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랑곳 없이 캠핑족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불을 피우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게 흘린 것도 있고 싣고 가다가 주로 이제 먹다가 버린 거 같아요. 물병 이런 걸 많이 버렸어. 화장실은 폐쇄돼 풀밭 곳곳은 오물이 넘쳐납니다. 관할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을 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우지만 역부족인 상황. 사람이 금방 왔다 가도 쓰레기 나오는데 며칠씩 묵어 봐요. 쓰레기 안 넣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가져가야지. 전부 여기다 놓고 그냥 간다니까. 거기다가 대소변까지 다 본다. 여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비가 오면 거기다 어디로 내려가? 야영이나 캠핑은 사유지나 자연 수질보호구역,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르는 이른바 알박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저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 해당돼서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년도 기준으로 성인 캠핑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합니다. 캠핑 문화의 확산만큼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8월 2일 0시 기준 부산 신규 확진자 수는 7,010명으로 11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확진자 6,315명보다 700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날 사망자는 70대 1명, 60대 1명, 총 2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확진자 중 재감염 사례는 1,177명으로 재감염률 3.84%를 기록했고 전체 누적 확진자 중 재감염률은 0.48%입니다. 이 중 3차례 확진된 사례는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평균 1.09로 직전주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8월 1일부터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 시기를 놓쳐 악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치료 체계가 개편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하며 특히 만 60세 이상 연령대 및 만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만성 질환 환자는 확진 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 상담을 신속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산 지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2로 전월 대비 0.4%,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5.9% 올랐습니다. 동남권 통계청은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는 전월에 비해 0.3%, 작년 동월 대비 7.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가 전월 대비 4%, 작년 동월 대비 10%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풍력별론 농축수산물이 전년 대비 6% 상승했고 공업 제품 중에서는 경유가 전년 대비 47.1%, 휘발유 25.7%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도 전년 대비 전기료 18.2%, 도시가스 17.8% 각각 상승했습니다. 서은숙 전 부산 진구청장과 윤준호 전 의원, 심상혜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준호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강하고 유능하고 승리하는 부산시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은숙 전 구청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당 을지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혜 전 의장은 사심 없이 시당위원장 자리에 전념할 수 있는 검증되고 능력 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함에 따라 전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각각 50%를 합산해 선출하는 경선으로 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제9대 부산진구의회 소속 18명의 의원들이 코로나 극복의 일환으로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혈액 부족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거리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부산 진구의회는 헌혈은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부상권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이었던 만덕 3터널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산시가 주민 동의 없이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던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덕 3터널입니다. 북구 만덕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해 만덕 1터널과 2터널의 교통정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은 4.37km로 이 중 터널 길이는 2km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만덕동의 기존 도로를 정비해 건설합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설명이나 주민 동의 없이 주거 밀집 지역 부근에 방음터널 대신 방음벽을 설치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만덕 3터널의 터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사업 구간은 아파트 밀집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만덕 3터널의 교통 수요는 하루 평균 3만 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음벽은 방음터널에 비해 소음과 분진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2015년에 작성된 기존 실시 설계 보고서대로 방음터널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차량이 1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만덕 3터널이 개통이 되면 3만 대가량이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소음과 분진이 좀 많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알아봤더니 최초 그 계획이 방음터널이었다고 하니까 원래 계획대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통이 되면은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터널로 하기로 결정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100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연제구 방향 터널 진입로 210m 구간에 방음터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덕 3터널이 민자 사업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몰래 해줘야 될 건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 이거 해줄게 선심적으로 해주듯이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 속일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래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도 했던 그 실시 설계 보고서대로 방음 터널을 하고자 했던 구간은 계획도로만 해주시면은 주민 민원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덕 3터널은 서부산권 주민 수건 사업이자 부산시의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자 사업과 재정 사업 사이를 오가며 난항을 겪다가 지난 2012년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자체 재정 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 항만 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생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합니다. 해진공은 해운, 항만, 물류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 1기와 서울 2기 각 20명씩 총 4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전면 대면 방식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1기 교육은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 1회 진행되며 해운시황과 선박금융, 해외 항만 투자, 전기선과 부전기선의 영업 전략 등 관련 분야 특화된 전문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유관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도구 동삼해수천에 죽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삼해수천 입구에서 어린 청어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영도구는 주말 동안 긴급 인력을 투입해 죽은 물고기를 수거했으며 정확한 집단 폐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